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래성의 마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인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황치인. 노크도 하지 않고 황교장 앞에 쑥 나타난 사나이. 왼편 보리에 국달한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보기 흉한 칼자리를 가진 나이가 50쯤 되어 보이는 키가 극히 작은 사나이다. 사나이는 캡을 벗지도 않고 양복 위쪽고리에 양손을 꽂은 채 등으로 도어를 떠밀어 닫고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들창을 등지고 묵묵히 앉아있는 황교장을 역시 묵묵히 노려보았다. 얼굴빛이 유달리 까만 것은 항상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부스스하니 자란 수염도 깎지 않고 입에는 마도로스 파이프를 물고 마도로스 파이프를 물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어딘가 해상 생활을 하는 선부 같기도 하다. 준비는 착실히 해두었을 줄 아는데. 수상한 사나이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것은 벌써 하나의 엄연한 권력을 표시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황세민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사나이를 묵묵히 쳐다볼 뿐이었다. 준비는 착실할 테지. 사나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약속대로 3만 원을. 3만 원은 3만 원. 점점 일그러져 가는 사나이의 얼굴이었다.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나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말이지. 헤헤헤헤. 사나이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치아 사이로 히히히 히히히 하고 굴러나왔다. 짐승의 이빨처럼 커다랗고 신누런 치아였다. 3만 원이 아깝다는 말이지. 헤헤헤헤헤헤. 사나이는 그 구리처럼 신누런 이를 보이면서 짐승처럼 히히히 히히히 하는 웃음을 연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오싹 끼치게 하는 무서운 웃음이었다. 할 수 없지. 하고 뱉듯이 3만 원이 아깝다면 할 수 없거든.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해성전문학교 교장 황세민 씨가 헤헤헤헤. 사나이는 그러고 황세민의 앞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황세민 씨가 조선 교육계의 은인인 황세민 교장이 헤헤헤헤. 그런 것을 생각하면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도 아깝지 않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자 황세민 씨는 계산에 좀 어두워. 이에 타산이 받지 못하거든. 하고 그는 말을 끊었다가 아니, 내가 지나친 생각을 했군. 하여튼 나는 오늘 밤
약속대로 3만 원을 받아가면 그만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을 벌려 놓았자 결국 내 입만 달아 빠지고. 그리고 손목시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이번에는 좀 강경한 태도로 황세민,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대답하게. 대체 어떻게 할 셈이야? 그렇게 잠자코만 앉았으니 그럼 그대는 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황세민이 돌연 악마! 하고 외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큼 이 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큼 네 사정을 보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만 원은 또 무슨 3만 원이란 말인가? 하고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악인은 악인대로의 의리와 우정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너같이 배때기 속까지 썩어버린 놈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어서 나가! 어서 이 방으로부터 못 나갈 테냐? 그러나 사나이는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으로 어깨를 한번 들썩거리며 흥! 날 보고 도리어 악인이라고? 배경호를 죽인 게 그게 누구였던가? 헤헤헤헤! 그만했으면 3만 원쯤은 아깝지 않을 텐데. 히히히. 하고 신누런 이를 내보였다. 뭐가 어째? 그 순간 황 교장은 마치 눈에서 불덩어리가 솟아나는 것 같이 외쳤다. 배경호 씨를 죽인 게 대체 누구였던가 물었을 따름이야. 뭘 그리 놀랄 게 있나? 응? 신누런 이를 가진 수상한 사나이는 상대방에 관한 모든 비밀을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다는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힘과 권력을 보이기 위하여 한층 더 침착한 태도로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배경호 씨를 죽였다. 그리고 백남수도 죽이고 백남수를. 황 교장은 모든 것이 꿈 같다는 듯 얼마 동안 어리벙벙하니 서 있다가 대체 군은? 하고 어지간히 침착한 음성으로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군은 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군의 이야기를 들으니 배경호 씨와 백남수 군을 해한 범인이 이 황세민이란 뜻인데 그게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가? 자네가 아무리 악당이기로 그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함부로 입에 담는단 말인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흥! 하고 입을 한번 삐죽한 다음에 그거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다시 내 입으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하여튼 자네와 배경호의 관계를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만 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니겠고. 그때 황 교장은 화를 벌컥 내면서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혹시 나의 과거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에게서 3만 원이란 돈을 취해가겠다면 또 모르거니와 비굴하게도 그 3만 원 조건에 엉터리 없는 배경호 씨 살해 사건까지 끄집어 넣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말이야. 그야 물론 배경호 씨와 남수군이 살해를 당한 그 시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설명하면 그만이거니와 그것과는 별 문제로 네가 만일 끝끝내 나의 생활을 협박하고 괴롭힌다면 나는 도저히 너 같은 놈을 용서할 수 없어. 그처럼 유아한 황 교장의 얼굴에는 어느새 점점 도끼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오는 그 어떤 장엄한 결심이
그의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나의 요구를 용감하게 물리치겠다는 의미인가? 히히히. 그럼 허는 수 없지. 할 수 있나? 사나이는 그때 또 한 번 어깨를 축혀 올리면서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야. 돈을 채 마련하지 못했다면 지금으로부터 꼭 하루만 더 참아주지. 꼭 하루. 하루가 몇 시간인지 아나? 24시간. 24시간만 더 여유를 줄 테니까 24시간이면 적어도 사회적 명망이 높은 황세민 교장쯤이면 돈 3만 원쯤이야 뭐. 더구나 백용호 씨의 100만 원 재산이 남수의 손을 거쳐 정란의 손으로 굴러들어든 이 즈음 공작 부인 주몽아 씨를 잘 삶아 놓으면 대금 70만 원이란 돈이 자네 수중으로 굴러들겠다. 그 70만 원에 20분지 1쯤으로 이 불쌍한 친구를 구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테니까. 헤헤헤.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가네. 꼭 24시간이라네. 헤헤헤헤. 그리고 사나이가 그 추악한 얼굴에 신누런 이를 내보이면서 히히히 하고 두서너 번 웃어댄 후 발걸음을 돌려 복도로 나가려는 그 순간이었다. 포켓에서 피스톨을 꺼낸 황 교장의 손이 사나이의 뒷덜미를 향하고 번쩍 들렸다. 사나이의 등골을 향하여 번쩍 들린 황세민의 권총, 뒤이어 당 하고 고요한 밤 공기를 울리는 총소리 한 방. 그러나 황세민의 피스톨은 사나이를 쓰러뜨리는 대신 바로 머리 위에 매달렸던 전등을 쏘았던 것이다. 캄캄한 방 안. 황세민이 피스톨을 번쩍 든 그 순간 바로 등 뒤 커튼 사이로 양복을 입은 어떤 사나이의 주먹이 쑥 나타나면서 황세민의 권총을 든 손목을 탁 쳤던 것이다. 억! 하고 신누런 치아를 가진 사나이의 놀라는 소리와 이게 누구야? 하고 황 교장의 부르짖는 소리가 일시에 들렸다. 그러나 방 안은 오치를 한 듯 캄캄하다. 황 교장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누가 들창을 넘어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기척이 보인다. 누구야? 누구야? 하고 고함치는 황 교장의 물음에는 대답이 없고 도어를 획하니 열어젖히며 복도로 뛰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 황 교장은 얼마 동안 어리벙벙하니 서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정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꿈결처럼 들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황 교장은 자세한 사정은 몰랐으나 그놈이 자기 짝패를 들창 밖에 파수시켜 놓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군이 센 놈이란 할 수 없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는 촛불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즈음 황세민 교장의 서재로부터 뛰어나온 두 사나이의 시커먼 그림자는 효자동 종점을 향하여 어둑어둑한 골목을 쏜살같이 다름질치고 있었다. 앞선 놈은 키가 작고 뒤선 놈은 키가 크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두 사나이가 같은 파당 같지는 않았다. 앞서서 등 뒤를 힐끗힐끗 돌아다 보면서 다름질치는 키 작은 사나이는 틀림없이 저 신누런 치아를 가진 무서운 사나이이며 그 뒤를 역시 죽어라 하고 따라가는 키 큰 사나이는 분명히 유불난 탐정이었다. 효자동 종점이 가까웠을 때 두 사람 사이는 불과 10m밖에 안 되었다. 그때 유불란은 아차! 하고 외쳤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보다 약 10m쯤 앞선 그 사나이가 지금 막 떠나가는 전차에 휙 하고 올라탔던 때문이다. 닥쳤던 게 지붕마루 쳐다보듯 유불란은 멍하고 어둠 속으로 점점 작아져가는 전차의 뒷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유행으로
전차가 총독부 앞으로 커브를 돌았을 바로 그때 손님을 태워가지고 온 한 대의 자동차가 유블란 옆에서 멈췄다. 빨리, 빨리. 유블란은 자동차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외쳤다. 윙하고 달려가는 자동차. 저 앞에 가는 전차를 따라가 주게. 그러나 자동차가 총독부 앞까지 다다랐을 때 전차는 벌써 거의 광화문에 정류하려 하고 있었다. 저 전차다. 속력을 내라, 속력을. 유블란은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이리하여 총독부 앞 넓은 길을 글자 그대로 비조처럼 몰아댄 유블란의 자동차가 광화문 전차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스톱! 하고 유블란은 고함을 쳤다. 보수는 얼마든지 줄 테니 자네는 자동차로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내 뒤를 따라주게. 그런 말을 남겨놓고 유블란은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 신호등이 서 있는 곳을 향하여 다른박질 쳤다. 과연 전차에서 내린 저 키 작은 사나이가 태평동 거리로 뛰어가고 있었다. 사나이는 광화문 내거리를 건너서자 조선일보사 쪽으로 나는 듯이 다른박질 쳤다. 한참 가다가 하나씩 선 가로등 밑을 번개처럼 내닫는 사나이와 그 뒤를 100m가량 떨어져서 따르는 유블란 탐정. 그렇다. 이 신누런 치아를 가진 괴한만 체포한다면 배경우와 황세민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건의 주인공인 도승 해월의 정체를 백일하에 폭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블란과 괴한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진다. 조선일보사를 지나고 부민관을 지나서 괴한이 부청 앞 넓은 마당을 본정 쪽으로 향하여 횡단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다. 남대문 쪽에서 황금정으로 질주해오는 한 대의 빈 택시. 괴한은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멈추었다. 아, 저놈이 택시를 멈췄다. 여보 운전사, 빨리 저 택시를 따라가줘요. 하고 아까 효자동에서 광화문까지 타고 온 자동차가 그때까지 자기 뒤를 스름스름 따르고 있던 것을 본 유탐정은 자동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렇게 외쳤다. 예, 염려 마십시오. 약주값만 톡톡히 주시면야. 약주값은 염려 말고 18원 영감님 한 장. 그때는 벌써 괴한을 실은 택시가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황금정 쪽으로 쏜살같이 날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유탐정의 자동차. 과연 약주값 10원의 효과는 즉시로 나타났다. 반도호텔 앞까지 왔을 때에는 두 자동차 사이가 불과 50m, 황금정 내거리에 다다랐을 때는 30m, 그리고 거기서 왼편으로 돌아가지고 종로 내거리까지 왔을 때 두 자동차는 마침내 어깨를 나란히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유블라는 아차!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어찌된 노릇인가. 빈 택시가 아닌가? 텅 빈 객실. 운전사가 수상스럽다는 얼굴로 택시를 멈추면서 대체 무슨 일이 생겼소? 하고 도리어 유블란에게 묻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라니? 이제 방금 부청 앞에서 태운 손님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땅으로 잦았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연기처럼 없어진 사나이였다. 아, 그 키 작은 손님 말씀입니까? 응, 얼굴에 칼자리 있는 손님. 그는 지금쯤 본정통을 산보하고 있을 겁니다. 뭐? 본정통? 하고 반문하는 유탐정이었으며 아, 속았구나. 하고 재차 외치는 유블란이었다. 그때야 유블란은 황치인의 요술을 짐작하고 마음속으로 감탄하였다. 그놈은 사실 지금쯤은 본정통을 산보하고 있을 거다. 하고 신음하는 유블란에게 택시 운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손님은 왼편 문으로 자동차에 오르면서 아차, 내가 긴급한 용건을 잊었구나 하고 외치며 운전사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남겨놓고 이번에는 오른편 문으로 내려서 우편국 쪽으로 뛰어갔습죠. 뛰어내리면서 1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기에
꼬라지는 못생겼을 망정 인사성 있는 양반이라고. 난 또 기분이 좋아서 한참 몰아댔더니 그런데 그가 도둑놈입니까? 그러나 그때는 벌써 타고 온 자동차에 다시 뛰어오르며 청운동! 하고 부르짖는 유불란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청운동 황세민 교장을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유불란 탐정이 다시 자동차를 몰아 청운동 황 교장의 집을 찾았을 즈음 황 교장은 서재 팔걸이 의자에 깊이 파묻혀 그 어떤 심각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아, 그럼 그것이 유불란 씨였습니까? 나는 또 그놈의 패거리인 줄만 알았지요. 유불란의 설명을 듣고 난 황 교장은 단지 그것 한마디뿐 그 밖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황 선생, 하고 그때 유불란은 안색을 가다듬고 황 교장을 쳐다보았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 황 선생의 입장이 대단히 불리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황 선생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 교장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런가는 제가 새삼스러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것저것 선생께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선생이 자진해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의혹을 풀어주신다면 이상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하고 황 교장을 다시 한번 빤히 쳐다보았으나 황 교장은 그저 푹푹 담배만 피울 뿐이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선생과 백용호 씨의 관계, 그리고 오늘 밤 여기 나타나서 선생께 3만 원을 강청하던 그 개항과 선생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의 입을 빌려 말하면 백용호 씨와 백남수 군을 해친 것이 선생이라는 의미 같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저로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만큼 어째서 그가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만족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만. 네. 하고 그때 비로소 황 교장은 대답하였다. 오늘 밤 유불란 씨가 제게 보여준 호의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의 나로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함을 역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황 교장은 그러고 에헴 하고 한번 기침을 한 다음에 어째서 그놈이 나를 일부러 백용호 씨와 백남수 군을 해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단지 그 점에 대한 변명을 해드리면 그만이겠고 그 외에 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대단히 유감된 일이나마 유불란 씨의 의혹은 하나도 만족하게 풀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백용호 씨가 살해를 당한 시각에 나는 지금 앉아있는 이 서재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은 우리 집 식모일 것이며 백남수 군이 살해를 당한 시각에는 내가 학교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학교 소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유불란 씨 본인이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하고 그 외에는 옵을 관원하는 황 교장이었다. 아니올시다.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바이니까 조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황 선생께 묻고자 하는 것은 백용호 씨와 선생의 관계올시다. 아까 그 괴한의 말을 빌릴 것조차 없이 선생과 백용호 씨 사이에는 비단 70만 원 제공 문제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델리케이트한 관계가 잠재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올시다. 유불란 씨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배경호 씨와 나의 관계는 70만 원 제공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한 듯한 황 교장의 태도에 유불란은 잠깐 동안 묵묵히 앉아있다가 다시 계속하였다. 선생이 그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신다면 더 이상 가타부타 물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면 문제 해결은 오직 시간의 흐름에 맡겨둘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이 만약 인경부의 귀에 들어간다면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유불란은 포켓에서 한 장의 사진, 남수가 살해당한 직후 남수의 포켓에서 수첩과 함께 빼낸 문제의 처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놓았다. 선생도 이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계신 듯한데 하고 황 교장의 안색을 살피는 순간 하고 놀라는 황세민이었다. 이것은 남수군이 어디선가 주었다는 사진인데 선생도 아시다시피 이와 똑같은 것을 배경호 씨가 살해된 직후 1층 미술품 수집실에서도 한 장 주었습니다. 물론 해월이가 떨어뜨린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황 교장의 얼굴에는 일순 걷잡을 수 없는 온해의 빛이 뭉게뭉게 떠돌았다. 선생은 이 사진 속의 인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황 교장은 그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모릅니다. 나는 그런 인물을 조금도 모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모르신다면 그건 역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선생은 저 무서운 부부암의 비밀도 모르실 테지요. 부부암의 비밀? 부부암의 비밀? 그 말이 유불란의 입에서 떨어지자 황 교장은 그렇게 외치며 후다닥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그것조차 모르신다면 전 그럼 오늘 밤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유탐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고 고함치는 황 교장의 목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창황한 발걸음으로 황세민의 집을 나섰다. 그렇다. 황세민 씨의 입으로부터 그러한 비밀이 손쉽게 줄줄이 터져 나온다면 탐정이란 일이 어려울 것도 없는 게 아닌가. 유불란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12시가 가까운 밤거리를 전차를 탈 생각도 없이 태평동 자기 집까지 터벅터벅 걸어왔다. 현관을 들어서니 젊은 서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보가 왔습니다. 하고 앞서서 2층 서재로 뛰어들어갔다. 어디서?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샌프란시스코? 두말할 것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립탐정 존 피터로부터 온 전보일 것이다. 과연 전보는 존 피터로부터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윌리엄 앤더슨과 황 교장에 관한 전보인데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간단히 적혀 있었다. 윌리엄 앤더슨은 당시 명망 있는 목사, 20년 전까지 남중국해에서 해적 생활을 계속하던 황세민, 상세한 것은 후보로 피터.